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4장 매크로와 전처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먼저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도 하겠고요. 그 전처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매크로를 마지막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C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처리는 영어로 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먼저 처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바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소스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하는 도중에 사실 그 컴파일이 내부적으로는 실제 컴파일하는 부분이 있고 그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처리는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 전에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헤더 파일 포함하는 것, 그리고 매크로 치안, 그리고 조건부 컴파일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번 장에서 얘기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매크로 치안이 되겠습니다. 매크로 치안 줄여서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이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 이번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는 사실은 매크로 치안, substitu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가 있으면 A를 B로 바꿔치기 한다. 바꿔치기라는 뜻이 되겠죠. 무엇을 바꿔치기 하느냐? 그것을 정의하는 게 바로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문법인데요. 샵 붙이고 define을 한 다음에 토큰 이름을 특정 대체할 문자열 이렇게 두 개 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토큰이라는 것은 소스에서 사용하는 보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변수 이름 4장에서 배웠죠? 4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우리 3장에서 변수 이름을 어떻게 줄 수 있었죠? 언더바나 알파벳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숫자나 언더바, 빼기 뭐 이런 것들은 빼기는 안 되겠군요. 숫자나 언더바 등은 두 번째 이상 글자에서 올 수 있다. 세 번째 대소문자는 서로 구별한다. 시에서는 기억나시죠? 우리 3장의 변수 이름 지을 때 규칙 기억나시죠? 토큰은 일종의 변수 이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이름, 그게 토큰이 되고요. 그 토큰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자열, 어떤 걸로 바꿔치기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매크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 매크로를 이용하는 상수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샵 define max size 256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토큰이 뭐가 되죠? 토큰은 max 언더바 사이즈가 되겠죠. 대문자로 된 max 언더바 사이즈가 되겠고, 이 토큰을 뭘로 대체합니까? 예, 256으로 대체를 하죠. 근데 이 특이한 점은 이 256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숫자 25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한 다음에 밑에 소스에 이렇게 있다고 적어봅시다. 캐릭터 stl 언더바 파일 언더바 패스. 자, 이게 변수 이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괄호 max 언더바 사이즈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 토큰 max 언더바 사이즈 좀 전에 정의했잖아요. 뭘로 정의했죠? 256으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max 언더바 사이즈가 뭘로 바뀐다는 거죠? 256으로 바뀐다는 거죠. 언제? 예, 컴파일 할 때. 우리 앞서서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으로 매크로가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소스에서 max 언더바 사이즈를 이처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max 언더바 사이즈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용을 했으면 소스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전처리 과정 가운데서 이 부분을 숫자 256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해서 숫자 상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문자 상수도 문자열도 상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값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언더바 심플 언더바 str이라는 토큰을 뭘로 바꾸는 거죠? 더블 코테이션 1, 2, 3 더블 코테이션, 즉 더블 코테이션 1, 2, 3 더블 코테이션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이 토큰을 사용하는 실제 소스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스 위에서 정의해 놓고 string copy str 파일 패스 언더바 심플 str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우리 매크로 치안에 의해서 실제 컴파일 할 때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더블 코테이션 1, 2, 3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상수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상수가 되겠죠. 자,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했다 그러면 소스에서 정의된 이 대체 문자열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로직 내에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없죠. 자, 따라서 C에서 이처럼 숫자 혹은 문자가 값이 바뀌어지지 않아야 된다. 상수로 정의해야 된다. 이때는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해서 상수를 많이 정의한다는 것, 이건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매크로 치안을 앞서서 우리 상수에 사용했는데요. 이런 상수 이외에 매크로 함수를 구현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는 영어로 하자면 매크로 펑션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펑션 like 매크로 그래서 함수는 아니지 마치 함수처럼 동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이용해서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핵심은 결국 문자열 대체하는 substitution이라고 했죠. 문자열 대체를 통해서 결국 함수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샵 define 자, max 가르고 a, b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토큰이 되겠죠. 그것을 뭘 바꾼다? 대체 문자를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중간에 a와 b가 있죠. a와 b. 이 a와 b가 어떻게 해요? 대체 문자열은 그대로 또 있죠. a, 또 b도 b, b. 즉 max 가로 열고 a, b 가로 닫고 요런 토큰이 있다고 한다면 요것을 뭘로 바꾼다? 요런 식으로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매크로 정의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이것이 전체가 토큰이 되는데 이 토큰에 일종의 함수로 치면 입력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a와 b. 그 매개 변수가 대체 문자열 내에서 그대로 문자열이 대체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치기 됐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b 값을 서로 비교해서 a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a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b를 반환한다. 우리 사망연산자 우리 사장의 연산자에서 배웠죠? 사망연산자. 그걸 의해서 마치 함수와 같은 호출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자, int value는 10, int value 2는 20 이렇게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max int value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자, max int value는 max 자, 이게 여기 보이시죠? 토큰 정의되어 있는 거. int value 1은 얼마죠? 10이고 int value 2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꿔치기 하게 되면 자, int value 1이 int value 2보다 크면 물음표 int value 1 그렇지 않으면 int value 2에 의해서 자, int value 1은 10이고 int value 2는 20이죠. 따라서 int value 20이 반환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대입되는 거죠? 예, max int value란 이 변수에 더 큰 20이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하는 거 아니죠? 단순히 문자열만 이렇게 대체한 거죠. 그래서 문자열 대체를 통해서 마치 함수가 구현하고 호출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우리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매크로 함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장점, 먼저 좋은 점입니다. 자, 매개명 변수의 자료형이 상관없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함수로 구현한다고 치면 만약에 더블형 혹은 인트형, 인티저형 각각의 자료형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또 반환되는 값의 타입도 데이터 자료형도 서로 다르니까 다를 경우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선호해주고 구현해줘야 되는데 자, 이처럼 매크로 함수로 정의해줬다. 그러면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게 더블형이든 혹은 인트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문자열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결과를 반환받는 것은 일종의 함수 호출 자체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함수 호출 자체의 어떤 비용, 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단순 문자열 대치를 통해서 절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수 호출보다는 시간은 조금 절약됩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은 로그를 남기는 함수라든지 정말 빈번하게 많이 호출되는 함수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크로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 호출보다는 실행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런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 디버깅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처리잖아요. 그렇죠? 전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되잖아요. 문자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버그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바뀌어진 소스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뀌어진 소스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디버깅이 참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 단순 대체이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진 전처리 이후에 소스의 크기가 커진다는 또 문제가 있죠. 사실 이 두 개 중에 사실 디버깅이 어렵다, 이게 좀 더 개발자를 많이 괴롭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매크로 함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 구현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첫 번째, 괄호를 감싸서 정확한 구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체적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define, square2라고 해서 제곱 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a를 a 곱하기 a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 2를 대입했다 그러면 square 2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이걸 뭘로 바꾸는 거죠? 이 매크로에 의해서 가로 열고 2 곱하기 2가 돼서 즉 4가 계산되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지워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어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이와 같이 1 더하기 2와 같이 이 안에 어떤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니까 이게 3이니까 3 곱하기 3,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9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9가 아니라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우리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 매크로대로 그대로 계산하자면 여기 알 수 있다시피 가로 열고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그러면 치환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의도는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이건데 가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즉 5가 되죠. 우리가 예상했던 9가 아니라 5가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잘못됐죠. 그렇죠? 왜 잘못됐나요? 가로를 안 감싸줬기 때문에 엉뚱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반드시 이처럼 수식 앞 뒤에 서로 가로를 감싸서 이 앞서 살펴본 것 같은 엉뚱한 계산이 나오지 않도록 해준다. 특별히 주의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를 감싼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앞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주의점은 매크로를 정의할 때 주의할 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매크로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 주의점은 표현식에 매개 변수를 직접 대입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max라는 매크로 함수를 살펴보자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앞뒤에 다 감싸줬죠. 그래서 이거 자체, 정의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 이 시계처럼 어떻게 되죠? 이 시계처럼 매개 변수로 표현식을 직접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개 변수의 표현식을 직접 넣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우리 이 앞서 정의한 맥스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int value 1은 10이고요. 처음 int value 1은 10이고 int value 2는 2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요거를 호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먼저 플러스니까 자, 10을 1 증가시켰죠. 즉 그러니까 int value 1은 11이 되겠고요.
그리고 int value 2는 21이 되겠네요. 그렇죠? 21이 되면서 자, 21이 더 크니까 b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int value 2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자, 21 더하기 1이 돼서 즉 int value 2가 어떻게 되죠? 22가 됐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식 의도는 1씩 증가시켜서 두 개 중에 큰 값을 반환한다는 거였는데 자, 표현식 매개 변수에 표현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1 증가시키는 게 한 번 더 호출됐죠. 그래서 요걸 호출하게 되면 max int value는 21이 아니라 22가 반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를 표현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는 것은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정의된 매크로, 그래서 C1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매크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강력히 권장해드린 바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문자열 상수, 그러니까 더블 코테이션으로 감싸져 있는 이 문자열 스트링 상수를 어떻게 하면 이어서 선언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그냥 스페이스나 공백 같은 거 한번 띄우고 그냥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C에서 이어서 결합시켜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코테이션 문자열 더블 코테이션 한번 스페이스 하고 더블 코테이션 이어가기 더블 코테이션 뭐 탭을 중에 넣어도 되고요. 스페이스를 넣어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문자열 이어가기처럼 C 내부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준다는 컨캐트네이션이 발생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처럼 문자열이 있고요. 중간에 하이트 스페이스, 스페이스 또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줄을 바꿨어요. 다음 줄에는 문자열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C 컴파일러가 전처리 과정 가운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놀랍게도 다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문자열 이어가기 다음 줄에 있는 문자열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어진 문자열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C 컴파일러가 언제요? 소스를 컴파일할 때 전처리 과정 가운데 이처럼 공백이나 탭으로 띄워져 있거나 혹은 줄 바꿔져 있는 문자열을 이처럼 이어서 붙여준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는 문자열 상수인 경우에는 즉 더블 코테이션 사이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 있든 혹은 줄바꿈이 있든 상관없이 한 줄로 붙여준다, 한 줄로 만들어준다. 전처리 과정 가운데 C 컴파일러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즉 문자열 상수가 아닌 다른 경우에서는 이렇게 줄바꿈을 했다, 줄을 엔터를 쳤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mymax라는 매크로 함수를 디파인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 여기 줄바꿈이 생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크로에서 줄을 바꿨기 때문에 이 다음 줄은 매크로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만 매크로에 포함되고요. 이 부분은 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물음표 뭐 이런 문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줄을 바꿨지만 이것을 한 줄로 취급하고 싶다. 즉 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를 이처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 가운데, 즉 전처리 과정 가운데 한 줄 쭉 처리하다가 역슬래시가 있네. 그럼 그 다음 줄도 붙여야겠네. 그래서 이 다음 줄 내용을 첫 번째 내용에 어펜드에서 붙여서 한 줄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요. 전처리 연산자 샵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특별히 사용되냐면 매크로 함수에서 사용되는데요. 매크로 함수에서 전달된 매개 분수를 문자열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이라는 매개 분수가 전달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 1, 2, 3인데 요거를 문자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앞뒤에 더블 코테이션 붙여주면 되겠죠? 즉 문자열 더블 코테이션 1, 2, 3 문자열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체 연산자 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자, 매크로 정의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샵 define stra라고 정의되어 있으면, 자, 토큰 있게 정의되어 있으면 이 a를 어떻게 샵 a로 대칭 문자 이렇게 정의해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str100 이렇게 이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체를 가진 가운데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str100이 더블 코테이션 100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바꿔치기 되겠죠. 자, 그러면 printf str %s니까 이 %s에 바인딩 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이 숫자 100이 아니라 더블 코테이션 1000 더블 코테이션이 되니까 결국은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제로 이 명령이 실행이 됐다. 컴파일에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아마도 str 가로 닫고 땡땡 100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전처리 연산자 샵이 두 개 붙은 샵이 되겠습니다. 이거 define 이 내에서 매크로 함수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자, 매크로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들을 결합하는 말 그대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샵 define concat a, b 이렇게 돼 있고 대체 문자열은 a 샵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샵이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a와 b를 결합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concat 1, 2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숫자 1이고 b는 숫자 2입니다. 그럼 요게 어떻게 바꿔치기 될까요? a 샵 b니까 그래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1, 2니까 어떻게? 1, 2가 되겠죠? 1, 2. 그러니까 숫자 1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에서 실행시키면 예, 12가 출력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concat 이어진 문자열. 자, 그러면 자, 문자열 A와 문자열 B인데 이것도 두 개 샵샵에 의해서 붙여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어진 문자열.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예, concatenation, 즉 결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출력된 내용은 이어진 문자열이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매크로는 표준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예, 표준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즉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매크로, 미리 정의된 매크로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언더바 네, 여기 이게 언더바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언더바 두 개, 언더바 데이트, 언더바 인 경우에는 이것을 컴파일을 한 날짜로 바꿔치기 해주게 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예, 이런 포맷으로 또 요 포맷이라는 게 뭐냐면 예, 영문, 월, 일, 연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더바 타임,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한 시간, 그래서 시 분초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이제 바꿔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언더바 파일,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스 파일의 이름, 그러니까 소스 파일의 파일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해주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더바 라인, 언더바는 현재 소스 파일의 행번호를 나타내는 글로 바꿔치기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표준 매크로는 로깅,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그를 남기잖아요. 그 로그를 남기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소스를 보면서 잠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printf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컴파일을 수행한 날짜 및 시간은 %s입니다. 자, 뭘 넣어주면 되죠? 예, 컴파일 수행한 날짜는 언더바 데이트, 언더바 그리고 컴파일 수행한 시간은 언더바 타임, 언더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소스 파일, 그러니까 이 소스, 이 printf 출력한 이 소스 파일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언더바 뭐였죠? 네, 언더바 파일이었죠. 현재 이 소스 파일 이름은 언더바 파일이었고 현재 이 소스의 이 라인 수는 언더바 라인이었습니다. 언더바 라인, 언더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예, 빌드를 하고요. 자, 우리 실행을 시켜보면 컴파일 수행 날짜, 시간, 현재 예, 제가 언제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지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20일 밤 10시 41분 1초 예, 이 파일을 컴파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소스 파일의 경로는 뒤에 소스의 24 밑에 24 언더바 08 밑에 매크로 언더바 std.c 파일인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스의 6라인에서 현재 이 매크로를 출력해 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께서 나중에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이 있을 때 디버깅용으로 로그를 남길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준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볼 연습 문제는 다음 그 예제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동작하는 그러니까 로그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호출되는 함수가 나오죠. 메인 함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화면에 로그 내용을 화면에 로그죠. 출력하는 게 되겠는데요. 그 메인 함수 내에서 또 펑크1이라는 함수가 시작되었고 그 펑크1이라는 함수가 끝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이제 화면이 실행되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내용이 이것이 되겠는데 올류 코드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죠. 그래서 내가 2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끝날 때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도 이처럼 로그 내용으로 출력해 주게 되겠네요. 즉 호출할 함수 이름, 그다음에 로그 레벨. 우리 여기서 보면 다 로그 인포라는 로그 레벨을 쓰죠. 로그 레벨이 출력되고 마지막 로그 메시지. 이 D부터 이제 로그 메시지인데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작되었다, 끝났다. 그리고 시작할 때 입력 파라미터 그리고 끝났을 때 그 처리된 리턴된 결과 또한 출력해 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함수 펑크1을 시작할 때 함수 펑크1에 전달해주는 입력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로그를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소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매크로 함수 정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어디서 쓰고 있느냐? 예, 아래 메인 함수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자면 로그 프린트 메인 가로 열고 닫고 로그 인포 가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스타트 줄바꿈 더블 코테이션 가로 닫고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출력되냐면 바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중간 가로 메인 가로 속으로 가로 열고 닫고 함수 중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뭐가요? 바로 이 부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그 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용되는 곳을 보니까 똑같네요. 그렇죠? 같은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 함수 로그 인포는 그대로 문자열로 출력되고 end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펑크1 함수에서 쓰이는 걸 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자면 조금 재밌는 게 자, 스타트 빼기 100이 출력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스타트 빼기 %d 언더바 인풋 여기서 말하는 언더바 인풋은 인티저 값이 되겠네요. 즉 서식 문자열이 되고 해당되는 서식 문자에 바인딩되는 매개 변수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end 이 부분도 봅시다. end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바로 이 부분이 서식 문자가 되고 그리고 서식 문자열과 결합되는 리턴이 있는데 이 리턴도 인티저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인티저 값이 %d에 바인딩 되어서 결합되어서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end는 2 이렇게 출력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자, 제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자, 뭐가 출력돼야 되죠? printf가 출력돼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거 줄바꿈을 결합하는 역슬래시 여기 매크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printf 가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중간 가로 코테이션. 자, 이걸 먼저 하나 출력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출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출력할 것은 프리픽스. 이 프리픽스가 문자열 그대로 출력돼야겠죠? 매개 변수를 문자열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샵을 쓰면 되겠죠. 샵 프리픽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프리픽스를 문자열로 즉 더블 코테이션을 앞뒤로 감싸게 되겠죠. 자, 그렇게 출력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출력해 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겠네요. 그렇죠? 가로를 닫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출력해 주면 되죠? 자, 로그 인포가 또 문자열 이렇게 로그 인포로 출력이 돼야 되죠. 똑같이 이 부분도 프리픽스 대신에 레벨로 샵 레벨로 이렇게 해주면
자, 로그인프로 전달된 부분이 그대로 문자열 로그인프로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또 더 출력해 줘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출력해 줄 것은 자, 전달되는 이 부분이 그대로 출력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사실 그게 아니라 뭐였죠? 이게 서식 문자열이었죠. 서식 문자열이었고 그 뒤에 매개 변수와 바인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소괄호로 감싸져 있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단위이다. 여기서 뒤까지가 또 하나 소괄호로 묶여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될 것인가? printf 바로 다음에 붙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printf 컨트롤 V 해주면 가로 열고 스타트 가로 닫고 예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자, 여기서 때까지 가로 열고부터 가로 닫기까지 통째로 여기 붙여넣기를 해주면 그대로 이처럼 바인딩이 잘 되는 것을 그러니까 문자열을 대체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뭘로 해주면 될까요? printf 한 칸 띄우고 args 글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문자열로 대체되면서 치환되면서 문제 없이 로그가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고 빌드를 해주고요. 네, 성공했고 시행을 시켜보면 예, 우리 예상했던 대로 스타트 그리고 스타트 100 요것은 입력 파라미터 그대로 출력해줬죠. 그리고 0 엔터를 치면 예, 리턴 값을 그대로 end는 0 출력해주고 메인 함수 end 우리 예상했던 대로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